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임술년, 갑진월, 정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주 명식은 아까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경자년, 경진월, 정해일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인 것이고요. 원령은 진월인 것입니다. 같죠? 일간이 같고 원령이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이거 진월일 때 제가 많이 강조하네요. 그죠? 진월은 물론 이제 토왕절이에요. 토왕절인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은 수국을 형성하느냐, 목국을 형성하느냐, 내지는 토국을 형성하느냐, 금국을 형성하느냐를 세밀하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14일 생은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연지에서 자수를 보고 일지에서 해수를 봐가지고 이거는 지지로 뭐예요? 수국을 형성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또 비교 분석할 이 사주는 뭐냐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연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겠고요. 일지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이 명식은 뭐예요? 토국이 형성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을 것 같지만 같은 진월이고 같은 일간이 이다 하더라도 사주가 어떻게 이렇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요 사주는 일간 자체가 원래 진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격국은 뭐예요? 상관, 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화토 진상관격의 설기 태과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데 요 명식은 진월에 자수해수를 받기 때문에 수국이 형성됐고요. 일간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되죠. 오히려 상관이 수로 화해서 관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설기태가한 사주가 살중신경한 사주 내지는 극설교집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즉 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약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명식은 또 반대로 진월에 태어나서 화토 진상관격 설기태가가 되는데 연지에서 술토, 일지에서 축토를 봐서 식상이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왕절의 상관격인데 다시 식상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극심한 설기태과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도 살중신경에서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을목은 약해서 쓰기가 좀 어렵고요. 이 사주도 또 같은 점은 뭐냐면 식상 설기가 많으니까 똑같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사주, 그죠? 이거는 관살이 많아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사주, 이거는 설기가 심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사주. 이거는 살중신경, 이거는 극설기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인성인 간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갑진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했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토의 기운을 억제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많으면 수는 어떻게 돼요?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정화를 생조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신, 절대적으로 일간한테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운세 자체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과 용신이 좀 생왕해지는 그런 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술축을 보게 돼서 설기가 매우 극심합니다. 매우 일간이 너무 약한데 하는 일은 뭐예요? 엄청난 노가다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일간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임수까지 있게 되면, 임수에 문제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있게 되면 결국은 정화를 하더라도 정화를 극히하려고 하죠. 일간 자체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것은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건강할 때는 웬만큼 얻어맞아도 그냥 꿋꿋하게 버티는데, 감기 걸리고 곧불 걸리고 막 너무 힘이 든 상태에서 어린애가 와서 툭 박아도 매우 힘들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임수 자체도 정관이긴 하지만, 정관이라서 지지로 토가 많으면은 매우 약하긴 하지만 일간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으로 건드려도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것, 인성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제해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을 가지고 일간을 생조해 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고 인성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을 보게 되면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목의 고지가 아니라 목의 방합의 끝자리예요. 목, 방합의 끝자리. 즉 인묘진 방합이 되는데, 이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을목과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습토이기 때문에 간목이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토를 보게 되면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 중에 있는 개수, 진 중에 있는 을목이 개고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어져 있게 되죠.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산에 심어져 있는데 산사태가 나면 나무 뿌리가 개고돼서 그걸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나무가 산사태가 나서 뿌리가 뽑혀서 잘못됐다라고 봅니까? 이거를 개고됐다고 좋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개고됐다고 좋게 보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간목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진술충은 뭐예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무 뿌리가 뽑혀진 거하고 같고요.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토다목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가 너무 많아서 인성으로 써야 될 것이 뿌리가 뽑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간목으로 용신을 써야 되는데 간목이 풀어진 것과 같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성이 풀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모에 해당이 되죠. 부모.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성을 어머니로 보고요. 어머니로 보고, 그 다음에 요 재성을 갖다가 아버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머니는 너무 약해서 토다목절돼서 너무 약해서 나한테 도움을 못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건 재성이 아니죠. 식상이죠. 식상은 인성은 어머니를 보고 재성은 아버지를 보는데, 이 사주는 인성인 어머니가 식상이 너무 많아서 토다목절돼서 부러진 거니까 나는 어머니가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어머니가 너무 약해서 나한테 도움을 못 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어떻게 돼요? 부모 덕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 덕이 없는 그런 사주.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또 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경우죠. 좀 마음 아프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라나고 나면 어머니에 대한 그 정이라든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내가 학창 시절 때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어떤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업을 제대로 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인성이 토다목절돼서 파극된 사주, 그렇게 되면 가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특히 부모 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또 특히나 정미시라든가 이런 생시가 된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토가 더 많아지죠. 예를 들면 이거를 정미시로 한번 보죠. 정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건 진술충 미토를 다 이렇게 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다시 식신상관이 왕해지기 때문에 간목이 오히려 더 파극돼서 없어지겠죠. 대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초년 때 계묘 이민대우는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원체 토가 너무 많은 그런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힘을 많이 못 쓴다. 특히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화일간이 이렇게 어느 일간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식신상관이 왕해지게 되면 고집은 좀 세요. 고집. 쉬운 말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가치 판단이 옳아서 옳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많고 인성이 약한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심신 수양이라든가 정신 수양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정리를 하게 되면 인성어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인성이 뿌리가 약하고 인성이 오히려 토가 많아서 토다목절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고요. 부모 덕이 없었습니다. 직업은 뭐냐면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가르치는 직업. 유치원 교사,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 그것도 이제 용신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뭐예요? 남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직업 자체는
뭐 가르치고 하는 점, 나중에 뭐 사회복지 같은 이런 것을 해도 굉장히 좋은 사주이긴 하지만 운세 자체가 뭐예요? 이후로 갔을 때 신축 경자 기해 일간 자체가 약한데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예요? 일간 자체가 또 수에 의해서 파급까지 되기 때문에 매우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운이 순행한다라고 하면 갑진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 대운까지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운이 지나가서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그렇다 하더라도 순행해서 갔으면 좋겠지만 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운세 자체가 역행했죠. 역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주가 남자 사주다, 여자 사주다, 여자 사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사주인데 부모 덕이 없고 어렸을 때 형편이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근데 자존심은 굉장히 센 그런 사주입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